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회생과 파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험소송을 하면서 그 보험사들이 자살이라고 이야기하는 사건들을 다투기 위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 책도 읽어보고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거기 보니까요, 자살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잘못해서 단순 상속을 하게 되어서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됐다라든가, 아니면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큰 문제가 일어나서 지금 채무에 시달리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은 가정주부이신데 본인이 연대채무자가 돼가지고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앞길이 막막해서 정말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정말 변호사님 저 죽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뭐라고 그때 얘기하냐면요, 절대 죽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변호사와 일반인들의 차이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라고 왜 힘든 순간이 없겠습니까? 변호사인 저조차도요, 정말 미치도록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절대로 돈 때문에 죽는다는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에는 파산제도도 있고요, 회생제도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래서 이 중요한 파산하고 회생제도를 한 번쯤은 꼭 설명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 제가 하나씩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사람들은 왜 빚을 지게 될까요? 어떤 사업을 하다가 그게 망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한 일이고요, 혹은 잘못해서 연대보증을 잘못 썼다가 연대채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속아가지고 누구한테 돈을 크게 빌려줬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서 내가 쓴 내 카드값이 밀리기 시작하고 결국은 신용불량자가 되는 이런 형태를 많이 보인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법인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한 사람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법인은 별도의 법인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법인만 청산 절차를 거치고 해산해버리면 끝납니다. 그런데 개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개인이 개인 사업체로서 사업을 하고 나면 그 사업이 잘 안 되면 그때 생긴 채무는 개인이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잘 안 되면 그 법인 자체를 소멸시켜버리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해결을 하면 되는데, 이 개인이 만약에 개인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고 쳤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소멸시킬 수가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어떤 사업이 망한 사람한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망했으니까 이 지구에서 떠나세요,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나라에서 떠나세요, 소멸해버리세요,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요, 우리가 법인들, 특히 주식회사라고 하는 이 법인들은요, 평균 존속 기간이 15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으로 해서 사업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15년을 넘기는 회사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반면에요, 개인들이 그러면 개인 사업을 하면 15년 이상 버티기가 쉬우냐? 절대 그렇지 않죠. 마지막 순간에 돈을 벌어서 손을 딱 털고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 거고요, 보통은 문제가 생겨가지고 빚을 지고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사회의 안전장치로서 이 회생과 파산제도는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다른 사람한테 빚을 지고 나서 갚지 않겠다고 그런 뻔뻔한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는데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돈을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릴 수가 있다라고 전제하고 그 사람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사회가 훨씬 건강하게 유지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있는 돈을 빼돌려 가지고 악성 채무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돈을 숨겨서 도망다니는 사람을 도와주자,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거나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할 뿐이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비 이상으로 그 사람한테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것은 그것은 불법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정말 궁지로 몰아넣는 일은 잘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하시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회생과 파산에 대해서 한 번쯤 진지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요, 이렇게 채무가 많은 사람들이 이 채무를 탕감받는 방법을 큰 범위에서 보면 채무 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채무 조정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바로 사적 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적 조정은요, 채권자와 채무자가 쌍방이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 금액을 어떻게든지 줄이거나 탕감하는 방식을 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워크아웃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워크아웃이라는 절차 자체는 또 법정 외의 절차입니다. 법원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워크아웃이라는 제도는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일종의 금전채권들과 채무들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서 합의해서 조금씩 갚아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 법원을 통한 회생 절차가 있는데요. 이것은 36개월 정도 그 이상 기간 해가지고요. 조금씩 원금을 갚아나가되 원금 전액을 갚아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변제할 수 있는 자력만큼만 갚아나가고 일부분은 다 탕감을 받는 그런 제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파산제도는 내가 이래서 갚는 것 자체가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파산 신청을 하시는 분의 수익이 어디 크게 다치신 이후에 도저히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벌지를 못하신다고 한다면 이분의 채무 전체를 그냥 탕감해주고 파산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면책 결정을 해주는 것, 이것을 바로 파산 절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채무 조정 절차는요, 사적인 조정, 그 다음에 워크아웃 제도, 그 다음에 회생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산제도 순서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한 사람이 다시 사회에서 재기를 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나라에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쁜 마음을 먹거나 또 의지 약한 마음을 먹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회생이나 파산을 많이 한다라고 할 때는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채무는 탕감이 되거나 아예 면책을 받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은 바로 내가 불법 행위를 해서 생긴 채무, 이런 것들은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몇 억을 받아내고 그걸 도박으로 다 탕진했다고 칩시다. 이런 것들은 회생과 파산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자신을 속여가지고 돈을 받아간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고, 그런데 회생과 파산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일부 또는 전부 면책을 시켜준다라고 한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경우에 있어서는 회생하고 파산에 대해서 상담받으시고 진행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 회생과 파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문의 전화를 주십시오. 그럼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고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변호사 김주영 TV의 김주영 변호사였습니다.